내 땅 위에 멀쩡히 서 있는 전봇대.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와서 이걸 더 크고 강력한 걸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 뒤에는요, 개인의 재산권과 이웃의 필요라는 아주 오래되고 또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 사건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죠. 이 사건의 시작은 친환경 에너지라는 아주 현대적인 꿈에서 비롯됐습니다. 여기에 A와 B라는 두 사람,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원고들이 있습니다. 이분들이 전북 완주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고 땅을 사고 군청에서 정식으로 사업 허가까지 딱 받았어요. 미래를 위한 아주 멋진 투자였죠. 하지만 모든 계획이 그렇듯 예상치 못한 난관이 딱 나타납니다. 이분들의 발목을 잡은 건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였는데요. 바로 전기였습니다. 자, 이게 핵심인데요. 태양광 발전소처럼 큰 사업을 하려면 비유하자면 소방호수처럼 아주 강력한 물줄기가 필요해요. 이게 바로 삼상전원이라는 겁니다. 근데 그 땅에 들어오는 전기는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정원호수 수준의 단상전원뿐이었던 거죠. 이걸 어떻게든 업그레이드 해야만 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업그레이드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웃 간의 아주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. 문제가 뭐였냐면요. 발전소로 전기를 끌어올 유일한 길이 바로 옆집, 즉 피고의 땅에 이미 설치된 전봇대들을 거쳐가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전봇대를 바꾸려면 이웃의 땅을 또 한 번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. 여기서 두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섭니다. 원고 측은 아니 이건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거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주장했고요. 반면에 땅 주인인 피고는 여긴 내 사유지다. 고압선 들어오면 불안하고 재산 가치도 떨어질 텐데 절대 허락 못한다고 버텼습니다. 어때요? 양쪽 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지 않나요? 원고들은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면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이 전봇대 하나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.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과연 법원은 누구의 선을 들어주었을까요? 법원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원고들에게는 전봇대를 교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죠. 이게 바로 판결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, 주문의 첫 문장입니다. 법원은 아주 단호하게 교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했어요. 이 한 문장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운명을 가를 가장 큰 장애물이 법적으로 사라진 셈입니다. 아니 그렇다면 법원은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?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상린관계라는 건데요. 이게 좀 말이 어렵죠. 아주 쉽게 말하면 이웃끼리는 이 정도는 서로 좀 봐주자 하는 법으로 정해놓은 일종의 규칙 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웃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도 못 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.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웃 땅을 거치지 않으면 설치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설치할 권리를 인정해주는 겁니다.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 셈이죠. 법원은 이 상린관계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따져봤습니다. 첫째, 진짜 다른 길은 없나? 둘째, 이거 바꾼다고 해서 땅 주인한테 뭐 엄청난 피해가 가나?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주인이 반대하는 이유가 과연 합리적인가?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 거죠. 자, 이 사진 한번 보세요.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법원이 이 시각적인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. 왼쪽이 원래 있던 단상 전봇대, 오른쪽이 새로 설치된 삼상 전봇대예요. 법원이 보기에 두 전봇대가 크기나 구조면에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. 즉, 전봇대를 바꾼다고 해서 땅을 쓰는데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본 겁니다. 법원은 피고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. 아니,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되잖아요? 이 주장에는 한국전력에서 하천 범람 위험 때문에 어렵다고 한 공식 답변을 근거로 들었고요. 땅값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걱정에는 그건 이 권리 자체를 막을 이유는 안 되고 만약 손해가 생기면 나중에 따로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. 나중에 여기다 집 지을 건데요? 라는 주장 역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계획이 현재의 정당한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죠. 자, 이렇게 보면 원고들이 완전히 이긴 것 같죠?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요,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교훈이 담긴
마지막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법원이 원고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 건 아니었어요. 특히 돈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각해버렸습니다. 원고들이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. 만약에 판결이 났는데도 피고가 공사를 방해하면 그 방해가 끝날 때까지 하루에 100만 원씩 우리한테 주게 해주세요 하고요. 이건 뭐 엄청 강력한 압박 수단이죠. 그런데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왜 그랬을까요? 이게 법 절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.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만약에 법원한테 이런 벌금을 물려달라고 하려면요. 애초에 소송을 걸 때부터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를 했어야 돼요. 그런데 원고들은 그냥 우리한테 교체할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라고만 요청했던 거죠. 그러니까 법원이 내리지도 않은 명령을 어겼다고 벌금을 물릴 수는 없다, 이런 논리입니다. 소송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정말 정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거,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인 거죠.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나의 재산권, 그리고 이웃의 필요, 이 둘이 꽝 하고 부딪혔을 때 그 균형점은 대체 어디일까요? 법은 상린관계라는 최소한의 규칙을 제시했지만 그 규칙이 이웃 간의 갈라진 마음까지 붙여주지는 못합니다.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균형점은 법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